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오늘 영상 3장 기억장치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인데 지난 시간에 주기억장치 했었습니다. 주기억장치를 했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조금 걱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인터랙션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신 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셔서 여러분 이해 정도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억장치 들어갑니다. 교재 110쪽입니다. 그래서 교재 110쪽을 보시면 그림을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림과 찐한 글씨 한번 쭉 보시고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장치 들어갑니다. 기억장치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죠. 메모리를 말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게 될 주기억장치 또는 디스크나 USB 메모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 또 CPU 내부에도 소량의 메모리가 있다고 했죠. 그게 이름이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듣게 되시는 캐시 메모리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메모리, 기억장치를 쌓아볼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단위 용량당 비용이 비싸져요. 속도가 빠르니까 비싸겠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메모리가 소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조기억장치, 디스크 등 테이프 같은 보조기억장치는 가격이 싸니까 대량으로 구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용량이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든답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눈 건 다 돈 때문입니다. 그죠? 주기억장치를 많이 달 수 있으면 주기억장치를 많이 달죠. 그렇지만 주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가장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쌓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지고 빨라지고 그래서 소량밖에 보관 못한다. 이런 계층 구조를 생각해 두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주기억장치 이야기해보죠. 주기억장치는 영어로 메인 메모리를 그대로 번역한 거고요. 또는 메인 메모리라고 하기도 하고 프라이머리 메모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주기억장치는 메인보드를 뜯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주기억장치입니다. 초록색의 메모리 카드가 있고요. 이걸 본인이 필요한 양에 따라서 카드를 보드의 메모리 슬롯에 꽂아서 쓰는 용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칩이 8개 꽂혀 있습니다. 그죠? 보통 8비트끼리 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메모리 카드고요. 이런 놈을 메인 메모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램이라고 하기도 하죠. 램이 무슨 단어의 준말인지는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장치는 주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소. 주소 기반 접근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버스 설명드릴 때 CPU와 메인 메모리가 있으면 버스가 3개가 있죠.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컨트롤 버스. 그래서 CPU가 어드레스를 실으면 메인 메모리가 그 어드레스의 내용물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에 싣는다고 했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주소 기반 접근입니다. 그 주소는 보통 0번지부터 시작하겠죠. 0번지부터. 이런 메인 메모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램과 롬이 있어요. 램과 롬이 있습니다. 111쪽인데 램부터 한번 보죠.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램이라고 하죠. 램은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을 끄면 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컴퓨터 쓰시다가 전원이 실수로 차단되면, 전원이 나가면 컴퓨터가 딱 리셋되죠. 램에 있는 램의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있는데 전원이 나가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주기억장치의 특성이죠. 이런 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D램과 S램. 이 이야기는 너무 구체적인 것 같은데, D램의 D는 다이나믹이라는 뜻입니다. S램의 S는 스태틱이라는 특징이에요. 스태틱이라는 특징은 램 안에 있는 값이 스태틱하다고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은, SRAM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SRAM이 있는 값은 계속 보존돼요. 뭐야, 램은 전원이 있으면 보존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DRAM은, 다이나믹 램은 램에 있는 값을 계속 리프레시 해줘야 됩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DRAM은 내부 값을 계속 리프레시해서 계속 저장을 계속 새로 해줘야 되는 게 DRAM이에요. SRAM은 반대라고, 스태틱 램.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계속 보관은 됩니다. 물론 둘 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값은 보관되죠. 근데 DRAM은 리프레시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냥 DRAM과 SRAM이 있다. DRAM은 다이내믹하게 그 내용물을 계속 리프레시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램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했는데, 램의 랜덤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이런 이야기는 다른 컴퓨터 개론서적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램의 랜덤이라는 뜻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랜덤 넘버라고 하면 우리말로 난수라고 하죠. 옆에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는 1에서 6까지의 숫자가 있죠. 던지는 것에 따라서 1 또는 6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랜덤하게 나온다고 하죠. 이때의 랜덤은 각 숫자들이 선택될 확률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면, 한 번 던지면 모든 숫자가 나올 확률이 다 6분의 1로 동일하죠. 확률적으로. 근데 램의 랜덤이란 말은 랜덤한 메모리 번지가 사용되더라도 접근 시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랜덤한 곳을 사용할 때 접근 시간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랜덤이라고요. 그래서 0번지를 읽든 100번지를 읽든 10,000번지를 읽든 또는 쓰든 모든 번지에 쓰는 속도, 읽는 속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램의 랜덤의 의미예요. 근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디스크와 같은 경우는 랜덤 메모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디스크 헤드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동심원이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에 가까이 있는 트랙을 읽을 때랑 헤드에 멀리 있는 트랙을 읽을 때랑 헤드의 위치를 옮겨야 되니까 읽기, 쓰기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그래서 디스크는 당연히 랜덤 액세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랜덤 액세스는 다 반도체 기반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반도체 기반의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램의 랜덤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주기억장치는 램과 롬이 있다고 했죠. 롬은 read only 메모리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랜덤 액세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롬도 당연히 랜덤 액세스가 되지만 읽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읽기만 가능하다는 말은 쓸 수가 없다는 말이고요. 쓸 수가 없다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전원을 끄더라도 롬에는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뭐 롬의 종류가 많습니다. 매스크롬, P롬, EP롬, EEP롬 뭐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게 정기적인 신호로 지울 수 있는지 뭐 자기적인 신호로 지울 수 있는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롬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게 특징이라고요. 전원을 꺼도 롬 안에 있는 값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가 왜 필요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롬이 필요한 이유. 부트스트랩 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런 부츠 같은 거 보면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신발을 신을 때 당겨서 이렇게 딱 신기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뭐 운동화도 뒤축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부트에 달린 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나가기 전에 신발을 신을 때 딱 도움을 받는 그 끈 같은 걸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운영체제에서 여러분 부팅이라고 하는 말 있죠. 부팅이라는 말은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것의 준말입니다.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부트스트래핑.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언제 잡죠? 출발할 때. 컴퓨터가 출발할 때 부트스트래핑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트스트랩 로더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뭐냐 하면요, 부팅하는 과정을 추상적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이 전원 버튼을 켜시면
모니터 화면에 삐리리 삐리리 뭐 소리가 나면서 뭔가 찌리릭 체크를 합니다. 뭐 프로세스는 뭐고 메모리 테스트는 어쩌고 어쩌고 쭉 하면서 부팅이 완료되게 되죠. 3번. 그런데 화면에 이렇게 무슨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거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놈이 바로 롬에 있는 겁니다. 롬. 그래서 여러분이 전원을 켜시면 이 롬은 실제 어디 있죠? 요놈 메인보드에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롬이 있는데 이 롬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부트스트래핑 로더라고 합니다. 즉 부트스트래핑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롬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원을 켜시면 롬에 있는 부트스트래핑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끄더라도 부트스트래핑 로더는 어디에 살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롬에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파워를 켜시면 요 초록색이 요게 메인보드입니다. CPU가 있고요. 요 롬이 있죠. 롬에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롬에 요 놈이 기본적으로 셀프 테스트를 합니다. 컴퓨터가 정상이구나, 메모리 정상이구나, 키보드 마우스 달려있구나,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를 뭐 포스트 테스트라고 해요. 이 테스트를 끝내고 나서 하드디스크를 갑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서 요 안에 부트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놈을 메모리로 올려줘요. 메인 메모리로. 뭐라고요? 여러분 전원을 켜시면 롬 안에 있는 작은 부트스트래핑 로더라는 게 하드디스크의 특정 부분을 가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올려준다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부트스트래핑이라는 프로그램이 OS 전체를 다시 메모리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교재에 없는 내용을 설명을 해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롬 이야기였습니다.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여서 부트스트래핑 로더라는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올려준다. 올려주고 나면 그 프로그램이 실제 메인 OS 전체를 올려줘서 운영체제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롬에는 부트스트래핑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롬에는요. 네, 그 끼까지 설명드렸고 112번 캐시를 한번 보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죠. 이 화면을. 우리가 지금 계층적인 메모리 구조를 보고 있고요. 지금 주기억 장치를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라는 걸 볼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여러분 캐시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면 좋은데 캐시 메모리라는 놈은 개념적으로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CPU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CPU에 비해서 주기억 장치는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병목 현상이 생겨요. 계속 가져오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개념적으로 캐시 메모리라는 걸 둬서 속도를 좀 개선해 볼 목적으로 만든 게 캐시 메모리입니다. 이상하죠? 바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 캐시 메모리를 거쳐서 가져오는 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일상생활에도 캐시 메모리처럼 쓰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철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단돈 10,000원이 필요해요. 10,000원이 필요한데 은행에 가서 10,000원을 가져오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귀찮다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는 ATM기를 갑니다. 실제로 이 ATM기라는 기계는 은행에서 뭉칫돈을 가져와 있죠. 뭉칫돈을 가져와 있고 나는 가까이에서 바로바로 옆에 있는 ATM기에서 소량의 돈을 그때그때 출금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이 지금 CPU인 셈이고요.
이 은행이 메인 메모리고요. 이 ATM기가 캐시 메모리인 겁니다. 실제로는 CPU에서 메인 메모리에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지만 느리다고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뭉칫돈을 갖다 두고 그때그때 조금씩 출금해서 쓰는 게 캐시 메모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책이 필요해요. 근데 책이 필요한데 매번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씩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도서관에 한번 갈 때마다 여러 권의 책을 제 책장에 꽂아두죠. 그리고 책장에서는 한 권씩 가져와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CPU고요. 도서관이 메인 메모리고 내 집에 있는 책장이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은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캐시 메모리를 설명을 드립니다. 캐시 메모리는 어디 있을까요? CPU 안에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메인보드에 이렇게 꽂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도 종류가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 레벨 3, L1 캐시, L2 캐시, 여러 레벨의 캐시가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캐시는 개념적으로는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CPU가 원래는 메인 메모리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캐시 메모리가 있다면 CPU가 먼저 캐시 메모리에게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가져오면 돼요. 워드 단위로 전송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워드라는 개념 설명드렸죠. 워드는 해당하는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덧셈 뺄셈을 하거나 가져오거나 할 때 가장 기본 단위여서 캐시 메모리에 있으면 바로 워드 단위로 가져오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에 없으면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블록 단위로 뭉치로 가져오고요. 그 중에 필요한 걸 가져오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CPU가 캐시에 먼저 찾아보고 있으면 바로 가져오고 없으면 캐시 메인 메모리에서 블록 단위로 가져오고 그 데이터에서 다시 꺼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져오면 더 느릴 것 같은데 왜 이렇죠?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다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CPU가 메모리에 램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1번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찾아봅니다. 있으면 바로 가져오면 돼요. 만약 없으면 램에 가서 데이터를 벌크로, 그죠? 뭉치로 캐시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오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두 단계로 하면 빨라지죠? 왜냐하면 캐시 메모리는 램에 비해서 훨씬 빠르니까. 그런데 캐시 메모리는 훨씬 고가입니다. 비싸죠? 그래서 소량이죠. 소량이니까 당연히 캐시 메모리는 램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게 물어볼 때 있으면 더 빨라지는데 없으면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캐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즉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있을 확률을 높여주는가 라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그걸 높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지역성의 원칙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캐시 메모리는 밑에 있는 코드를 잠깐 보시면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좀 낯설 수 있는데 C라는 언어의 코드 샘플입니다. i라는 변수를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myArray라는 값을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i라는 변수나 myArray라는 배열이라는 값은 당연히 메인 메모리에 있겠죠. 메인 메모리에 어디에는 i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 어디에는 이렇게 myArray라는 배열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CPU 입장에서는 이 for 반복문을 돌려주면서 계속 i라는 변수를 가져왔다 또 가져와고 또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는 또 갖다 두어야 되죠. 또 반복문이 계속 돌면서 myArray 0번째도 가져오고 1번째도 가져오고 계속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또 변경된 값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걸 잘 보니까 어떤 변수는 계속 반복해서 쓰이더라. 시간적으로. 이걸 시간적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temporal locality라고 하죠. 한번 사용된 값은 계속 사용되더라. 일반적으로.
그리고 배열 같은 것들은 배열이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있는데 배열의 0번째가 쓰이면 그 다음에 1번째가 쓰이더라. 즉 한 번 사용되었던 곳 주변부가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더라. 이게 공간적 지역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된 값을 CPU로 바로 가져오지 말고 중간에 캐시, 더 빠른 캐시 메모리에 이런 값들을 담아두면 한 번 쓰고 나서 반복적으로 쓸 때는 그때는 메인 메모리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을 생각할 때 캐시 메모리를 잘 활용만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캐시 메모리의 존재 근거가 됩니다. 이때 캐시에 적중될 확률을 높아야겠죠. 이걸 캐시 적중이라고 하고요. 캐시 찾아봤는데 없으면 캐시 미스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메인 메모리를 참조하는 횟수 분에 캐시에 적중하는 횟수가 캐시 적중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0에서 1 사이 값이 되겠죠. 이제 캐시 적중률이 1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캐시 히트 레이쇼를 높여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인데, 이 캐시 적중률에 관련된 건 운영체제 파트, 운영체제 과목을 들으시면서 자세히 배우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있을 때 캐시 적중률을 고려한 평균 메인 메모리 접근 시간을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은 아까 H라는 게 캐시 적중률입니다. 0에서 1 사이 값인데 캐시 적중률 곱하기 캐시 접근 시간, 이때는 이제 캐시에 있을 때의 접근 시간이죠. 이제 1 빼기 H는 이제 확률적인 거니까 캐시에 미스한 경우입니다. 미스한 경우에는 캐시 접근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메인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캐시에 읽어도 봐야 되고 또 써봐야 돼서 더 캐시에 접근하는 시간이 2배가 들어가는 셈인데, 계략적으로 생각하면 캐시 적중률 곱하기 캐시 접근 시간 더하기 캐시 1 빼기 H, 즉 미스할 확률 곱하기 메인 메모리 접근 시간과 캐시 접근 시간을 곱한 값이 평균적인 메인 메모리 접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캐시 히트 레이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캐시 히트 레이쇼가 0이다. 그러면 훨씬 더 느려지는 거죠. 예, 하여튼 캐시 적중률을 높이는 것은 운영체제의 역할이다. 이 내용도 지금 교재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지겠네요. 메모리 파트는 시간을 한 40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분이 넘어가는데, 주 메모리는 주소, 요 인덱스라는 게 이제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데이터만 이렇게 쭉 있죠. 데이터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걸 0번지, 1번지 이렇게 주소로 접근을 하는데, 캐시 메모리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태그라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캐시 메모리도 이제 인덱스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 0번지는 ABC, 1번지는 XYZ 이런 값이 있는 건데, 캐시 메모리에는 태그라는 칼럼도 있다고요. 이 태그라는 칼럼은 주 메모리의 주소입니다. 주 메모리 주소 값을 태그라는 칼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인 메모리 0번지라는 0이라는 값이 이렇게 태그로 들어와 있다고요. XYZ죠. 0번지는 XYZ. 메인 메모리 2번지라는 2라는 값이 태그에 있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2번지에는 ABC가 있는데 지금 캐시에 그 두 개의 주소 값이 들어있다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CPU가 여기 CPU가 여기 있죠. 원래는 주소를 줘서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캐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묻죠. 너 메인 메모리 2번지, 메인 메모리 2번지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를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와 메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지 CPU의 질문에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지 데이터 있어? 그러면 있어. ABC 값을 주는 거죠. 만약에 3번지 데이터 있어? 그러면 3이라는 값이 없네? 해서 3이라는 값을 캐시에 가져오고 그 값을 돌려주는 셈입니다. 사실 캐시라는 메모리, 캐시 메모리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책을 천천히 보시고 제 영상도 다시 돌려보시면서 좀 들어보시고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메모리를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라고 합니다.
뭐 어소시에이티브라는 게 연관하다, 연결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우리말로는 연관사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메인 메모리는 주소를 줬을 때 값을 주는데 캐시 메모리는 주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태그 값을 줍니다. 이 태그 값은 메인 메모리의 주소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2번지에 해당한 2라는 값을 주면 ABC라는 값을 돌려주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CPU가 2라는 값을 주면 그 데이터를 줘요. 그러니까 2라는 값은 실제로는 메인 메모리의 주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주면 그 값과 연관된 데이터를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캐시 메모리를 어소시에이트 메모리, 연관 사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연관 사상 메모리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뭐 중요한 내용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CPU가 뭐 2라는 값을 주면 캐시 메모리 모든 주소 값에 태그에 2가 있는지를 다 찾아봐야겠죠. 엄청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려지지 않게 캐시 메모리를 만들다 보니까 고가,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굉장히 비싼 거고요. 동일한 CPU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캐시 메모리, 즉 L1 캐시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CPU 값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14쪽 주기억장치이고요. 지금부터 몇 쪽에 걸쳐서 보조기억장치 설명을 빨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 세컨더리 메모리라고 하고요.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광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요즘 테이프, 디스크, CD 같은 광디스크 잘 안 쓰죠?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 USB 같은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쓰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짧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테이프, 요런 VCR 테이프 잘 안 보시죠? 이런 테이프 꽂아서 보는 거 잘 안 보시죠?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이런 테이프, 자기 테이프 위에 자기 자성물체를 발라서 데이터를 0 또는 1을 기억하는 건데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도 백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백업용으로 많이 쓰죠. 여기 있는 초록색 요 하나하나가 자기 테이프인데 백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왜 백업용으로 많이 쓰냐? 이 테이프라는 장비는 순차 접근입니다. 시퀀셜 액세스죠. 순차. 테이프의 첫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테이프를 말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읽게 되죠. 그래서 건너뛰면서 읽기는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테이프를 빨리 감거나 패스트 포워드 하거나 리와인드 해야 돼서 순차적으로 접근할 때 좋은 장치라서 시퀀셜 액세스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럴 때 백업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읽죠. 그래서 백업용으로는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장비지만 개인용 장비로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다. 자기 디스크, 우리 디스크라고 하죠. 요즘도 잘 이제 쓰지 않습니다. 요즘 컴퓨터를 사면 디스크 한 개 정도 쓰죠. 자기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크게는 하드 디스크와 플로피 디스크로 나눕니다. 이렇게 생긴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요즘 안 쓰죠. 그래서 이런 자기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뜯어보면 이렇게 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요 자기 디스크를 한번 분해해 보려다가 손을 베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풀기 힘든데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디스크 판이 있고요. 판이 사실 여러 판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요 디스크 헤드가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동심원 상의 트랙에 있는 데이터를 읽곤 합니다. 예전에 이제 LP판 생각하시면 돼요. LP판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자기 디스크는 다이렉트 액세스라고 합니다. 직접 접근이라고 하죠. 직접 접근. 이 말은 좀 혼동할 수가 있는데 랜덤 액세스와 직접 접근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트랙에 디스크 헤드를 바로 옮겨서 읽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직접 접근이라고 해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실제로 아까 디스크판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죠. 디스크판이 이렇게 우리 운동장 트랙처럼 동심원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동심원 단위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 어떤 트랙을 읽을까를 이 디스크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헤드는 동시에 같이 여러 개의 헤드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디스크판이 여러 개 있을 때는 1번의 섹터, 2번의 섹터, 같은 섹터들의 묶음이 있겠죠. 그걸 뭐 실린더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디스크 트랙은 요 디스크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하는 거고, 실제 하나의 트랙도 이렇게 피자 슬라이스처럼 조각이 나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를 섹터라고 하는데, 요 섹터는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이제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읽는 방법이, 먼저 디스크 헤드를 적당한 트랙으로 옮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seek time이라고 합니다. 트랙을 seek 하죠. 그 다음에 디스크를 회전시켜서 섹터를 찾습니다. rotation latency,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하고요. 디스크 헤더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읽거나 쓰겠죠? 이제 전송 시간, transfer time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개의 시간을 다 합친 게 실제 디스크를 사용하는 시간이 되겠죠?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조 기억장치, 뭐 광디스크, 옵티컬 디스크 뭐 있다고 합니다. 뭐 CD, DVD, 블루레이, 요즘 거의 안 씁니다. 그죠? 요즘은 네트워크로 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대라서 거의 안 쓰죠. 이런 것들 옛날에 백업 장치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디스크, 자기 디스크와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 디스크는 자성 물체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반해서 얘는 이제 광 정보로, 빛 정보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는다는 거죠. 조금만 다른 거지 똑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 많이 쓰죠. 여러분 뭐 메모리 카드나 USB 같은 것들, 또는 뭐 SSD 하드 디스크 많이 씁니다. 다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반도체 기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반이면서 램과 롬의 특성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즉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당연히 자기 디스크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요. 크기도 작고 전기도 좁게 먹고요. 충격에도 강합니다. 요즘은 다 플래시 메모리가 대세죠. 그럼 인간은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느린 속도를 한번 보죠. 자기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느린 속도로 보면.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램 같은 거죠. 램 같은 메인 메모리가 있죠. 그 다음에는요,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빨라지는 거죠. 레지스터는 지금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는데 향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CPU 안에 있는 소량의 메모리고요. 테이프는 접근 방법이 뭐라고 했죠? Sequential Access였습니다. 순차 접근이었고요. 디스크는요, Direct Access였습니다. 직접 접근이라고 하죠. 직접 접근. 램은요, 메인 메모리는 램이죠. 랜덤 액세스입니다. 그죠? 랜덤 액세스. 캐시는 뭐라고 했죠? Associate 메모리라고 했습니다. 연관 사상 메모리. 혹시 연관 사상 메모리 특성을 잘 모르셨으면 좀 구글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까요? 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순차 접근인가요? 내가 1살 때부터 데이터를 쭉 순차 접근하는 거 아니죠? 제 뇌 속에 뭐 디스케드처럼 트랙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죠? 제가 7번지, 뭐 17번지 이렇게 주소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아니죠? 인간은 연관 사상 메모리, 어소시에이트 메모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와 연관된 내용이 전달된다는 의미에서는 인간은 어소시에이트 메모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소시에이트 메모리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 성능입니다. 그죠? 고급 성능이죠. 그래서 실제로 캐시 메모리가 비싼 겁니다. 그 고급된 성능을 반도체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117페이지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컴퓨터의 여러 부품들, CPU, 메인 메모리, 입력장치, 출력장치를 보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3장 4절 입출력장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댓글,
다음 시간에 만나요.